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싸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변호사님 오신다고 해서 어제 한두 시간 동안 또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고 네. 그전에도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변호사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게 기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아는 내용들만 적다 보니까 이게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문한 탓에.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확정 판결 받았다고 하는데 네네. 또 무슨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여기서부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선은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건이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네. 대북 송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외에 대북 송금 사건의 내용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는데 그 돈이 경기도 특히 이화영이의 요청을 받아서 줬다라는 사실관계예요. 네. 이 사실관계를 해외에 돈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했다 해서 네. 외국환 거래법으로 기소해서 확정된 게 대북 송금 사건이고 네.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네. 이거를 북한에 돈을 준 게 이재명에 대한 뇌물이다라고 한 게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새롭게 1심에 있습니다. 새롭게 1심의 예. 제3자. 예, 그러니까 네. 완전히 동일한 사건을 네. 죄명만 달리해서 한 번은 이화영을 피고인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화영과 이재명을 공범으로 해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1심에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대북 송금 사건이 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수집했던 여러 가지 혐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뭐 뇌물을 받았니 청탁을 했니 이런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을 또 여러 개 모아서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추가로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만 세 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사건. 네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쌍방울이냐, 결국 대북 송금이냐, 요 단어 내에서 맴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계속 쪼개서 이것저것 재판을 여러 갈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극히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악의적인 분리기소다. 이게 그러니까요. 요즘 검찰개혁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파악한 혐의 사실들이 있으면 그 혐의 사실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몇 년을 묵혀뒀다가 첫 번째 재판이 끝날 때쯤 돼서 또 재판을 걸고 네. 또 재판을 걸고 네. 이런 식으로 그 재판에 그 수렁에 사람을 빠뜨려 놓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확정 내용을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그 관여한 혐의로 소위 말하는 특가법상 뇌물죄 그리고 그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남북 교류법 이 세 가지로 남북한 교류법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네네. 이제 총 7년 8개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고 이게 거의 똑같게 왜냐하면 같은 구조의 같은 사건이니까 지금은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건 게 똑같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네. 외국환 거래법,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네. 사건인 예.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대북 송금 했으면은 뭐 그게 뇌물이 됐든 제3자가 됐든 한 번 했으면 끝나야지 어떻게 이렇게 쪼개고 하는지 여전히 설명 들으면서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네. 이화영의 입에서 이재명을 끌어내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화영을 최대한 괴롭히고 예, 너 이대로 가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최대한 괴롭혀서 이재명이 나쁜 놈이야 이 얘기를 해줘. 네. 라는 걸 요구했던 사건이고요. 네. 그걸 이화영이 검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네. 계속 사건을 키워서 여태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도 지금까지 진행됐을 그런 네. 사건이죠. 그렇군요. 최근에 그 서영석 의원이 지난 2일이었습니까? 네네. 네.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서 의원이 이번 이제 사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연어 술 파티 관련해 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변호사님도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이 연어 술 파티라는 제목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옐로우적이잖아요. 네. 네, 굉장히 섹시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왜 우리가 계속 연어 술 파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성이 있어서 사실은 연어 술 파티라는 단어가 사건을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게 것 왜 처음에 왜 나타났냐면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말미에 네.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했고 네. 피고인은 이화영이죠. 이화영 피고인이 신문 과정에서 네. 검찰에 위법한 수사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고 그 중에 심지어 검찰청에서 술까지 먹었다라는 네.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언론에는 해당 그 워딩이 너무나 이제 자극적이니까 그렇죠. 그 워딩이 주로 보도가 됐고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쭉 글로 묻어 나온 건데 네. 이거의 핵심은 이래요.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네. 검찰에 수시로 가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향응을 받아서 김성태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정도로 김성태와 검찰 간의 끈끈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연어 술 파티는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네. 원인이 아니라. 결과. 그 검찰과 김성태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연어 술 파티 이런 것이 언론에 너무 주목받아서 좀 네. 부담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다시 이제 서영석 의원이 기자회견 한 걸로 가서 보면 네. 그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네.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조경식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네. 조경식이라는 분은 KH 강원개발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네. 역임했던 분이고 쌍방울과 KH는 뭐 사실상 거의 한 회사처럼 움직이는데 네. 쌍방울과 KH의 그 대관 업무, 즉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뭐 검찰 쪽 관련 일도 했었던 걸로 보이고 이분이 말씀하신 그 당시 23년 11월 12월 경에 김성태 회장이 단골로 다니는 강남에 있는 횟집에서 회를 공수해다가 네. 수원지검에서 먹었다. 네. 그리고 그 양이 상당히 많다. 네. 상당히 많은 이유는 수원지검에 그 당시 당직을 하고 있었던 다른 검사실의 직원들, 그리고 김성태를 호송해 왔던 수원구치소의 교도관들, 네. 심지어 나중에는 김성태가 술을 먹고 구치소에 돌아가면 이제 술 냄새가 풍기다든지 얼굴이 붉다든지 이런 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눈치가 보이니까 네. 그날 수원구치소에 당직을 썼던 교도관들까지 회를 다 챙겼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커졌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회가 수원지검에 들어갔다. 이런 네. 진술입니다. 그래서 서영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부회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 부회장. 이 사람과 지난 금요일에 당장 국회에 나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맞춘 거고 팩트 체크를 하신 거죠.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거죠.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조경식 부회장을 처음 접촉한 게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네. 네, 4, 5개월 정도 됐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숫자들. 수원지검에서의 네. 술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 접촉했을 때부터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네. 이 얘기를 4,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개한 이유는 네. 조경식이라는 분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분이 쌍방울과 KH그룹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역정 보이진 않을까 그렇죠.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 5개월 동안 사실상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했고 이분이 수많은 얘기를 하셨고 지금 공개된 얘기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많은 얘기들을 일일이 다 팩트 체크를 했고 팩트 체크한 결과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 사실이다. 간혹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네네. 거짓은 없다. 네. 이런 판단이 됐고 그날 이제 문건으로 네. 자필 메모로 나온 그 내용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거군요. 네. 저희가 신뢰하고 공개했던 이유는 이분이 이 중에 만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공격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뭐 11월 중순경 네. 말경 이렇게만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뭐
회, 뭐 다량의 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 쌍방울 또는 수원지검의 공격 반론이 어렵겠지만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네네. 예, 몇째 주 금요일, 몇째 네. 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점에 김성태 회장이 수원지검에 출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 네. 그 기록 하나만으로도 이 주장의 거짓이 밝혀질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디테일한 주장을 했고 네. 이 주장 외에도 다른 사실상 팩트 체크가 가능한 여러 주장을 통해서 이분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 네. 사실로 믿어도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공개한 네. 겁니다. 대략 언제가를 보니까 지금 뭐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11월 중순경 둘째 주 금요일, 뭐 넷째 주 금요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 이렇게 네.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주로 금요일 날 만났나 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68인분 이런 거는 잊을 수가 없는 숫자인 거잖아요. 네네네. 규모가. 예. 그래서 뭐 영수증이나 횟집 다 확인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횟집은 확인을 했고요. 네. 예, 횟집은 확인을 했는데 횟집 주인은 네. 우선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우리 횟집을 자주 왔다. 이 부분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한적으로 확보한 정보이긴 하지만 네.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자료를 제한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법인카드 자료를 확인했을 때도 네. 해당 횟집이 쌍방울 그룹에서 자주 이용한 횟집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그 해당 업주께서는 그 특정 날짜에 네. 그러한 쌍방울 주문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리고 일단 그 조경식 이분을 믿을 만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메모까지 나왔고 어쨌든 그 선후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횟집 사장 다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네네. 이 사람의 말이 그렇게 허황된 건 아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제대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그 김성태 같은 경우 그 50회 만났다고, 그러니까 네네. 50회 만났다고 어저께 얘기하신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건은?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된 사유는 네. 어제 그 대북 송금 사건의 파생 사건인 제3자 뇌물죄 사건, 네네. 그 사건은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저희 쪽 입장은 뭐냐면 네. 조경식 부분도 있고 네. 아마 이제 좀 이따가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지금 국정원의 새로운 그렇죠. 증거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들의 증거가 의미하는 것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 수사 자체가. 예, 네. 그렇다면 공소 자체도 위법하고, 네. 그러면 이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공소 자체가 취소돼야 하는 재판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증거 자료들이 확보된 다음에 이 공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하는 과정에서 최근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한 고강도 조사, 자체 네. 조사를 했고, 네. 자체 조사 결과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이 법무부의 보고서가 네.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좀 재판을 미뤄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네. 그 요청하는 그 변론을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 법무부의 조사 내용을 제가 알게 된 경위는 네. 제가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이니까. 네, 그리고 해당 구치소 조사를 할 때 네. 이화영 부지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네. 이화영 부지사가 알게 된 정보,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그 정보를 저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 정보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어쨌든 법무부에서 아직 조사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고, 조만간 종결될 걸로 예상되고, 종결되면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일단 어제 보도 나온 건 이제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네. 등이 검찰에서 진술을 조작 모의했던 정황. 최소 50회 정황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법무부가 어디까지 발표할지 혹은 발표 여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 네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며칠 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보고 오죠. 왜냐하면 지난 5일 워낙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언론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유죄라는 그 보도는 수백 개가 쏟아졌는데 왜 조경식 전 부회장의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권 박사님의 그 배프가 있습니다.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황성일이라고요. 예, 그 친구는 저희 사이 친구고요. 예, 그 친구의 이제 소개로 만나서 일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KH 부회장이 아시겠지만 적색 수배자로 지금 캄보디아에 도망가 있습니다. 예, 그 귀국하는 구명을 위해서 뵙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은 원래는 20억에서 마무리 질러를 했던 건데 황성일이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롯데호텔에서 저 사진이 이제 그 롯데호텔 로비입니다. 롯데호텔 로비에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이제 말씀 내용이 그 당시입니다. 저 사진. 네. 저 사진을 찍어준 사람 2024년 7월 찍어준 사람이 황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예, 맞습니다. 방금 권 박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권 박사가 누구라고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참 어마무시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갸웃한 건 일단 이 조경식 전 부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왜 계속 거짓말을 한 것 같았었는데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나 일단 여기서부터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동영상에 안 나왔는데 예, 청문회 자리에서는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배상률 KH 배상률 회장에게 요청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국내로 들어오고 나서 공항에서 이제 뭐 기자회견 같은 유도를- 형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해라. 네. 예,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이 개입됐다라는 걸 주장을 해라. 예, 그리고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랬죠.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서두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뭐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 대북송금 사건 거기서 이화영, 이재명 이름이 나올 때는 뭐 거의 모든 언론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네. 이번에 저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이유를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청문회 바로 다음 날 KH그룹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네. 입장문 내용은 조경식이 한 사람은 우리 KH그룹과 전혀 무관하다. 한마디 말해서 사기꾼이다. 네. 그 사람 말에 믿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그렇더라고요. 내용이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입증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신뢰성 문제 때문에 최대한 선회해서 생각을 하면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언론 보도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질문하고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부분의 법인이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가 있잖아요. 네. 예, 조경식 부회장은 비등기이사였던 거예요. 네. 예, 뭐 비등기이사 제도는 대부분의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등본을 떼봤을 때 네. 이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부분인데 네. 예, 조경식 부회장은 비등기이사였던 거고, 근데 부회장이란 직함은 명확하고 네. 부회장의 직함으로 KH그룹에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처리해 왔습니다. 네. 심지어 KH그룹을 대리해서 권성동하고 대화를 했고 녹취록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KH그룹이 그 조경식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그냥 뭐 한 몇 가지 자료만 공개를 했는데 네. 그게 그 KH그룹 현재 회장 네. 대표인 사람이 조경식과 그 저 당시 대화를 나누는 대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네, 내용에서 사진 봤습니다. 조경식한테 네, 네. 깍듯하게 네. 부회장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KH 강원개발 네.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하는 그곳의 본부장이 한 네. 분이 또 동일하게 조경식에게 부회장이라는 호칭을 깍듯이 네. 쓰는 네. 뭐 제한된 자료를 공개를 했고요. 아마 모 언론사를 통해서 오늘 밤쯤에 저런 취지의 상당히 많은 자료가 공개될 겁니다. 아, 예, 오늘 지금 뭐 저녁에요. 협의하고 네. 뭐 오늘 밤에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 KH그룹이 조경식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조경식이 KH 부회장이라는 추가 뭐 증거들을 저희가 공개를 하면 그때는 뭐 많은 언론사들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뉴스토마토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그러면 뭐 대한민국 언론의 구조적인 좀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조 전 부회장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 가더라도 아니 작년에 검찰발로 일방적인 얘기 다 썼잖아요. 네네. 이재명이 엄청나게 죄를 저질렀다. 아니 도대체 김정은하고 무슨 관계길래 돈을 보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원사이드하게 얘기를 쓰면서 이거는 갑자기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외면해 버리는. 네네. 그러니까 언론이 욕을 먹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난 6월에 SBS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 배 네네. 회장이요. 예. 그래서 조만간 들어갈 것 네네.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 당시 SBS 통해서 조만간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북송금 사건도 언급을 했죠. 네, 예, 쌍방울과 북한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거기에 이재명이 이재명이 끼느냐. 예,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못 들어오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는데요. 예, 그 설들은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조만간은 들어온다. 그리고 조만간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안엔 들어오겠죠. 올해 안에 들어올 겁니다. 네. 예. 조 전 부회장이 지난 5일에 이렇게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할 정도면 이제 배 회장도 준비 중이다라는 어떤 시그널 같기는 한데 곧 네네. 들어올 것 네.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화영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면서 근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야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져드는데 이 사건의 정말 실체가 뭡니까? 네. 실체는요. 실체. 실체는 저는 쌍방울이 그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쌍방울이 본인들의 사업 그리고 본인들의 사업이라고 하면 주가 부양의 목적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까지 안 쓰겠습니다. 네네. 주가 부양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것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사안을 경기도와 이재명을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네. 마치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재명의 심부름꾼으로 그렇죠. 북한에 돈을 갖다 준 것처럼 둔갑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완전히.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쌍방울과 북한 간의 어떤 거래 이런 실체는 있긴 있었던 건가요? 그 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가요?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23년도에 수원지검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합니다. 23년도에. 예, 그 상당히 뭐 초유의 사건입니다. 아, 사실은 그렇죠.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한다는 건 초유의 사건인데 네. 압수수색에서 쌍방울의 북한 관련된 사업 자료를 보고서를 다량 입수를 합니다. 입수를 하는데 네. 그 자료 자체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상하기도 했고 특히나 그 자료를 작성한 국정원 블랙요원이 법정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했냐면 네. 이거 말고 다른 자료도 있다. 그리고 나 말고 쌍방울의 첩보를 수집한 다른 블랙요원이 작성한 자료도 있을 거다. 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들은 법원에 제출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최근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네. 국회에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네. 국정원의 문건 중에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중에는 네. 북한 파트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 네. 그 외 파트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다. 그러니까 국내 파트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이 압수해간 문건은 북한 파트의 문건만 압수해갔다. 그리고 국내 파트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과의 사업을 빌미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다라는 정황이 담겨 있다. 네. 그러니까 쌍방울이 북한과의 사업을 빌미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독자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의심하는 거는 수원지검이 어떻게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 사업 관련된 파일이 북한 관련 파일이 있고 국내 파일이 있다. 그리고 국내 파일에는 주가 부양 목적의 첩보가 들어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그 자체를 어떻게 알고? 교묘하게 북한 관련 파트에서 작성한 보고서만 압수를 했을까? 그것도 진짜 이상해.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상하는데 이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네. 23년도 2월에 수원지검에 김준엽이라는 검사가 국정원으로 파견됩니다. 아. 국정원으로 파견되고
수원지검의 압수수색, 국정원 압수수색이 다 끝난 네. 24년 2월에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고 이 김준혁 검사가 복귀를 하자마자 바로 다른 파트도 아니고 대북 송금 수사 파트로 바로 들어와서 이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또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정말 이상한데요. 시기가. 수원지검에서 네. 국정원에 김준혁 검사를 파견 보내서 수원지검이 갖고 있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쌍방울 문건을 다 스크린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야 북한 파트가 작성한 보고서만 압수해라. 국내 파트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쌍방울의 주가 부양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우리한테 불리하다. 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사실 조심스럽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국정원을 압색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갔을 텐데 그 압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그 국정원에서 이 블랙 요원이 했다는 이 메모를 혹은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법부가 채택을 안 한 겁니까? 말은 표현은 압수수색인데 네.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국정원에 가서 집행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 형식은 국정원의 이미 제출 형식이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서 이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네. 라고 하니까 국정원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출력을 해서 네. 그 출력한 내용 중에서도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은 또 지우고. 삭제를 하고 그리고 제출을 했는데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국정원에서 제출을 할 때 이미 수원지검과 소통을 하고 대북 파트 자료만 제출하기로 합의 본 상태에서 네. 압수수색을 가지 않았나 싶어요. 아. 왜냐하면 쌍방울의 북한 사업 관련된 자료를 다 내놓으십시오라고 갔는데 국정원에서 유독 경기도와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기 용이한 자료만 내준 거예요. 네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수원지검과 사전에 교감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예,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네. 블랙 요원이 네.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상합니다. 자료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텐데 라는 증언까지 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쌍방울이 무엇을 했는지가 제대로 잡히면 역으로 이재명 이화영은 관계가 없다가 또 반증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체가 있는 건지 네.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나왔다. 네네. 네,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네. 당시 국정원장이 이제 그 발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아마 그게 짤막하게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네. 저도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데 네. 쌍방울이 중국에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네. 공장과 사업장을 갖고 있고 이 중국의 공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중국 현지에 있는 북한 고위 관료들과 상당히 많이 접촉했던 걸로 보여요. 네. 예, 실제로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었습니다. 부회장, 네. 이분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네.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을 한 정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요 공장, 네. 이 사업체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해서 사용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쌍방울이 실제로 북한과 상당히 그 밀접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네. 걸로 추정할 수가 있고 네. 이거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혐의 사실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 사실은 쌍방울은 북한과 전혀 무관하고 단지 경기도 때문에 돈을 갖다 줬다는 것뿐인데 마치 심부름했다는 예,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 쌍방울이 북한과 상당히 밀접하게 북한 근로자들까지 고용하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대북 송금 사건은 성립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도지사 방부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시기입니다. 2018년에는 싱가포르 회담이 잘 돼서 네네. 북미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무르익는 상황이었는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참담하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 남북 간 관계가 진짜 안 좋을 때가 2019년이에요. 6월에 잠깐 판문점에서 만났지만 역시 안 되는 거였고 그때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도를 못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정부가 뭐 트럼프가 조금 저래도 우리가 좀 뭘 계속 이어가려고 타밀프루였나요? 감기약 보내려고 해도 유엔사에서 막아서 아무것도 못 보내게 했어요. 그렇죠. 유엔사에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방해해서 우리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 시기에 이재명 지사가 19년부터 2020년까지 돈을
보내는 것도 막아서야 되는 상황에 보냈다라는 게 시기적으로 저는 일단 안 맞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정무적인 감각이 이제 100%잖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예, 가려던 돈도 막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시기에 특정해서 돈을 보냈다고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북 사업은 올스톱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올스톱 됐고 경기도라는 지자체가 당연히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더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그 시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 심지어 경기도 내부에서의 평가도 네. 이재명의 대권 행보는커녕 네. 당장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된다. 선거 비용 어떻게 마련할 거냐. 네네네.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고 뭐 제한적으로 입수됐던 국정원 문건에도 네.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알아본 결과 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 문제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돈을 대한민국의 북한 대북 사업은 전부 다 중단돼 있고 이재명이라는 당시 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직이 날아갈 상황인 네. 상황에서 네. 꿋꿋하게 북한에 돈까지 주면서 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 이 주장이 사법부에 받아들여져서 이화영에게 중형이 선고된 거죠. 그 판사랑 검사들은 뉴스 안 본답니까?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는 요즘 어떻게 좀 건강 상태나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22년 9월에 구속이 되셨으니까 이제 만 3년이 넘었고요. 만 3년이 넘으시면서 이제 나이도 좀 많으시고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힘들어하셔가지고 치아도 빠지시고 뭐 여러 가지 지병도 있으시고 네. 힘들어하시고 특히나 뭐 본인은 내색은 안 하시는데 네. 아마 8.15 사면을 좀 기대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랬겠죠. 기대하셨던 걸로 보였는데 뭐 거기서도 이제 제외되시고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나마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본인의 무고함이 입증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또 요즘 또 그래도 힘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한 건 그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계속 최근에 발언들도 있고 뭐 증거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재심 가능한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 이미 네, 확정된 사건이 하나 네.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우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 법률은 재심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니까 현재 이 정도로는 재심은 어렵고요. 관련해서 뭐 예컨대 김성태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해서 유죄가 나온다든지 이런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재심이 네. 되고 저는 결국은 시간은 걸리지만 거기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소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네.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면서 좀 지나가긴 했는데 이 문자로 서로 이제 대화하는 네네. 요 내용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조게 어떤 상황인지 저 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네. 저기 장철원이라는 분은 배상윤 회장이 해외 도피한 네. 다음에 KH그룹 대표로 KH그룹 전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끌고 있는 장철원 대표가 조경식 저 핸드폰이 이제 조경식 씨 핸드폰인데 네. 조경식과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깍듯하게 극 존대를 쓰면서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그 KH그룹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알펜시아 네네. 리조트 골프장 사업인데 네. 알펜시아 리조트 골프장 뭐 예약한 걸로 보여요. 네. 예약할 때 아. 그 공식적으로 예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야 잡아라. 음. 그러니까 저 남궁경 분이 KH그룹 해당 그 알펜시아 골프장 관련 네. 사업 본부장입니다. 임원급이에요. 저 본부장이 그 한마디에 바로 예약을 바로 본인이 직접 잡아놓고 보고 드리는 부회장님하고 네. 호칭하면서 보고 드리는 보고 그런 드립니다. 내용입니다. 예.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럼에도 불구하고 KH그룹이 조경식과 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공개될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권성동이 어떤 사람인데 지나가는 1인 만났겠느냐. 네. 조경식 전 부회장의 그럼요. 역할이 네. 있으니까 만났겠지. 네네. 조선호텔, 롯데호텔이었으니까 롯데호텔입니다. 네, 예. 법인카드 들고 왔을 텐데 누가 줬겠느냐. 네. 그냥 민간인들 상식성에서 생각하더라도 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인지 대략 짐작이 가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마구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